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73페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3페이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다. 자, 3.1운동 직후에 1919년 3.1운동 직후에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그 말은 임시정부는 하나만 설립된 것이 아니었다. 옆에 지도 보는 것처럼 하나만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자, 연해주에서도 하나 설립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국내에서도 한성정부의 출범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임시정부가 3개가 되죠. 결국 이 3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들 임시정부는 곧바로 통합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임시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임되었습니다. 자, 통합 과정에서 외교부만 상해에 두고 정부와 의회는 동포가 많이 사는 간도나 연해주로 옮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부를 상해에 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 상해라고 하는 지역이 서구 열강의 조개 지역이 많았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대사관,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것을 조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쉽게 이 조개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고 탄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외교 사들들이 있다 보니까 외교력을 행사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락이 편리했고 조개 지역이 많아서 그렇다. 자, 이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간 겁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간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에서 터져나온 민족의 열망으로 수립됐다. 나라 안팎에서 활동한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함께했다. 생각은 달랐지만 일본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여기에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합세한 겁니다. 또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삼권 분립의 원칙,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권한을 3등분한 겁니다. 서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일제의 강점으로 한국인이 주권 행사할 수 없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뀌었다. 공화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라 안팎의 항의 세력과 원활한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연통부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자, 연통부는 국내 비밀행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고 제정이 되는 법령이나 공문 등을 국내에 전파했다.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독립군 군장음을 대주는 양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으로 여러가지 정보 수집과 분석, 자금 모집 등을 관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교활동에 주력했다. 자,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열강으로부터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활동에 주력했다. 일단 다른 서구 열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에 파견됐던 김규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임명하는 등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내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노력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순원을 수반으로 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미국,
영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여론을 환기하는 데 머물렀다. 왜? 일본이 1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영국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해방은 더욱더 앞당겨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국이었고 1차 대전은 패망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퍼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장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도 다수 참여했다. 일단 임시정부는 서구열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외교활동에 비중을 뒀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으로 싸워서 독립을 이루어내야 했기 때문에 독립전쟁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를 조직했던 거죠.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등등의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무력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계몽운동을 펼쳐야 했습니다. 신문을 간행했어요. 신문을 간행해서 알려준 거죠. 깨어있으라고 한 거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 동포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교통국과 연통부 조직이 결국 일제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어요. 또한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무슨 말이냐, 야 말로 해봐야 의미 없다, 직접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무력으로 가자, 외교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비판이 거세졌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 드러났다. 결국 목표는 하나였는데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각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국면을 타개하고자 국민대표회를 열었는데 결국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했다. 자, 개조파와 창조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개조파, 현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선해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가자. 창조파는 아니다,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개조파, 이대로 계속 이어가서 바꾸자. 아니다, 창조파, 처음부터 아예 싹쓸이로 다시 뒤집어 엎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한동안 침체에 빠졌겠죠? 당연하죠. 자, 이에 미주 지역의 독립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이승만을 탄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1931년 말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항일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자,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 영화 뭐 암살 이런 그 영화에서 이제 한인 애국단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